근대적 공공박물관의 등장, 그 6번째 이야기,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입니다. 근대적 공공시설로서의 식물원과 동물원도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서 탄생했습니다. 식물원, 동물원, 그리고 수족관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원의 연원도 고대에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식물 연구를 위하여 식물원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무세이온에는 식물원도 있었습니다. 르네상스기에 피사 대학에서 약초학 교수직이 1543년에 개설되어 여기에 부속된 약초원이 유럽에서 식물원의 시작이라 합니다. 다만 1545년 파도바 대학이 먼저라는 설도 있습니다. 약초원에서 출발한 식물원은 실용을 의식한 시설이었습니다. 18세기에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 박물관과 식물원이 나눠졌지만은 그 후도 식물원은 가끔 자연사 박물관과 연계하여 존재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파리에서는 1626년에 약초원으로서 시작한 왕실식물원이 개조되어 1793년에 국립자연사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경제식물 이입 연구도 식물원의 일입니다. 경제식물 이입은 오래전부터 지구상의 원격지간에서 전개해 왔습니다. 조직적인 이입이 본격화한 것은 18세기에 유럽 열강이 열대의 식민지 경영 재정비를 도모할 그 무렵부터입니다. 돈이 되는 열대 식물의 새로운 발견을 기대하고 탐험 조사를 실시했고 정부가 이것을 지원했습니다. 디니나무, 고무, 시잘삼, 커피, 사탕수수 등은 이러한 식물 사례입니다. 이들 열대식물은 장거리 운송이 어렵기 때문에 1829년에 와디안 케이스가 발명되기까지는 이입이 어려웠습니다. 프랑스가 모리셔스에 1735년에 만든 식물원이 그 최초입니다. 말라리아 치료약인 키닌에 없이는 백인은 열대지방에 살기 어려웠고 키닌해를 채집하는 기나나무의 자생지인 안데스 지방 이외의 식민지에서도 재배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열대 식민지 경영에 있어서 긴급한 과제였습니다. 이러한 식재기술 연구를 위하여 특히 영국과 네덜란드는 대규모 식물원을 건립했습니다. 19세기에는 식민지 경영을 위하여 열대 식물을 대상으로 하는 식물원의 정비가 본국 및 식민지에서 본격화했습니다. 열대 식물학에 중점을 둔 식물원으로서 큐 왕립 식물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런던 근교에 있는 큐 왕립 식물원은 왕궁의 정원이었습니다. 그러다 1772년에는 식물학 연구의 시설이 되었습니다. 초대 원장은 화면 사진에 보이는 왕립협회 회장인 뱅크스였습니다. 그는 열대식물 수집가였는데 토마스 쿡 선장의 태평양, 뉴파운드랜드, 아이슬란드 항해에 동행해서 호주에서 오리 너구리를 발견했습니다.
뱅커스에 의해서 큐 왕립식물원의 연구자 제1세대가 육성되었습니다. 큐 왕립식물원은 1841년에 국립이 되었고 화면에 보이는 인물 후크가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도 열대지방의 경제식물에 중점을 두었고 1847년에는 큐 왕립식물원 내에 경제식물 박물관을 설립했습니다. 게다가 큐 왕립식물원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어 런던에서 유복한 계층의 방문객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는 평일 오후에 큐 왕립식물원의 공개를 시작했습니다. 1844년에는 가이드북을 만들었는데 한 권에 6펜스에 판매했습니다. 1857년에는 큐 왕립식물원의 일요일 개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큐 왕립식물원은 산책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곳으로서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들, 주로 부자들 사이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큐 왕립식물원의 특기할 만한 업적으로서 1859년 무렵에 인도 정부의 요청으로 안데스에서 기나나무의 씨앗을 가져온 점, 1876년에 고무나무를 브라질에서 세이론으로 가져온 점입니다. 큐 왕립식물원은 1880년대까지 영국의 식물원 55곳의 정점이었습니다. 이들 중 13개가 카리브 지역, 12개가 인도, 8개가 호주, 6개가 영국에 있었습니다. 큐 왕립식물원에서 양성된 연구자가 각지의 식물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1787년에 설립된 캘커타의 식물원은 특히 뛰어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2002년 무렵의 큐 왕립식물원 전단지입니다. 동물원은 학문 및 그 응용과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진귀한 동물을 보여주는 볼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동물원이라 하면 먼저 휴일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장소라 생각합니다. 하겐덱 동물원 같은 거대한 상업동물원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언제나 동물을 보면 좋아합니다. 상업용 동물원은 서커스와 관계가 있습니다. 프랑스인 24%는 1년에 한 번 동물원에 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적이나 박물관 견학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동물원은 식물원보다도 대중적입니다. 동물원의 연원을 고대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 중국의 주나라의 문왕은 거대한 동물원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스승 아리스토텔레스를 위해서 살아있는 동물을 모았다고 전합니다.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알렉산드리아 동물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투기장에서 싸우게 하기 위해서 맹수를 기르고 또한 귀족의 저택에서는
닭장이 있었습니다. 중세에는 왕후가 동물 컬렉션을 했습니다. 이들은 왕후 영주의 수렵과 관계가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기에는 먼 이국의 동물이 때로는 산채로 유럽으로 들여와 캐비닛을 장식했습니다. 동물을 싸움 붙이는 경기 혹은 볼거리는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고 민중의 오락으로서 여전히 인기가 있습니다. 닭싸움, 개싸움, 곰 괴롭히기, 소싸움 등입니다. 건세 이후의 지배계급은 가끔 이것을 억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동물을 이용한 경기는 지배자의 통제가 먹히지 않는 지역 문화의 하나로 전승되어 왔습니다. 1550년에는 빈 근교에 합스부르크 왕조의 동물 컬렉션이 완성되었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 데카르트, 라이프니츠는 식물원, 동물원 등을 부설한 연구시설 설립을 산업에의 응용 필요성도 설명하며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절대주의 시대에는 프랑스의 루이 14세 베르사유를 비롯하여 빈, 마드리드에서 제왕의 메나제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메나제리는 동물 사육장을 말합니다. 신생 로마 황제 프란츠 1세는 1753년에 왕비인 공동 통치자 마리아 테레지아를 위해서 빈의 쇤버른 궁전에 메나제리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쇤버른 동물원이 되었습니다. 화면 속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나제리에 대한 반발이 18세기 초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울타리가 쳐진 수렵장은 억압받는 농민의 정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백과사전파인 디드로는 민중이 굶어서 빵을 못 먹는 상황인데 메나제리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계몽 사상가나 학자들은 진기한 취미인 컬렉션, 메나제리에는 반대했고 과학과 농업에 기여하는 자연사를 추진하려 했습니다. 베르사유의 메나제리는 압제의 상징으로서 프랑스 혁명 후인 1792년에 폐지되었지만 자연사 학자들의 제안을 토대로 파리의 자연사 박물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혁의 중심 인물이었던 화면 속 인물인 생피에르는 동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으로서의 표본만으로는 부족하고 살아있는 것을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동물원의 중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야생동물의 순화, 외래동물의 국산화, 가축개량뿐 아니라 국민교육도 국립자연사박물관 내의 동물원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메나제리는 왕후 귀족의 기분 전환, 수렵 본능에 봉사해왔습니다. 이와는 다른 공공시설로서의 동물원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결과 1792년부터 1793년에 걸쳐서 프랑스의 모든 아카데미, 대학의학부의 폐지가 결정되었는데 자연사 박물관만은 존속했습니다. 이들 국립자연사박물관과 동물원도 루브르 미술관, 파리 국립기술공예박물관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혁명의 산물이고 게다가 프랑스 혁명 사업을 추진하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근대적 동물원이란 무엇인가? 그 조건으로서 첫 번째, 제왕, 귀족의 전유물이 아닌 학자, 호사가만의 것이 아닌 민중이 동물 컬렉션에 접할 수 있는 것. 두 번째, 동물 쪽의 요구를 인식하는 것에 있다. 는 것입니다. 근대적 동물원에서는 동물을 가까운 시일 내에 식탁에 올리기 위해 또는 사냥거리로 삼기 위해 혹은 경기장에서 싸워치고 나가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 사육하는 것이 아니다. 동물을 단순히 신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잘 사육해서 가능하다면 개체수를 증가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이 노력은 동물도 살 권리가 있다는 인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최초의 동물원이 파리의 국립자연사 박물 내에 있었던 동물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공원풍의 부지 속에서 동물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이렇게 동물원을 지칭하는 줄로지컬 가든이라는 용어가 생겼고 약칭 주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동물원은 19세기에 유럽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1827년에는 런던 동물학 협회에 의해서 런던의 리젠트 파크에 동물원이 개원했습니다. 런던 동물학 협회는 식민지 행정관으로서 싱가포르 건설업자인 화면 속 레펄스가 뱅크스 등과 협력해서 동물학 연구와 동물원 설립을 위해 만든 민간단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동물원은 단체 박물관입니다. 런던 동물학 협회는 1829년에 국왕의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런던 동물원은 런던 동물학 협회 회원의 소개를 받은 사람이 1실링을 내고 입장하는 조건부 공개였지만 연간 입장객 수는 많았습니다. 1828년에는 10만 명, 1831년에는 26만 명, 1840년에는 14만 명, 1842년에는 10만 명이었습니다. 1846년부터는 일요일과 공휴일은 협회 회원과 그 추천을 받은 자의 날로 정했고 그 이외에는 제한이 없는 공개가 되었습니다. 화면 속의 그림은 1850년 잡지 펀치지에 게재된 동물원입니다. 런던 동물학 협회의 동물원에는 1853년에 수족관, 1881년에 곤충관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수족관은 이동 가능한 수조를 나열한 것으로 세계 최초의 수족관이라 불립니다. 화면 속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19세기 말까지 유럽 각지에서 수족관 건설이 유행했습니다. 런던 동물원의 수족관은 입수와 경비가 많이 들어 1874년경에 폐쇄되었고 1924년이 되어 새로운 수족관이 개설되었습니다. 최근 수족관은 인기가 많습니다. 물고기가 헤엄치는 모습을 거대한 수조의 투명한 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확실히 매력이 있습니다. 화면 속 그림은 미국 시카고 제트 수족관 전단지입니다. 동물원은
구경거리에 가깝습니다. 이동하는 구경거리 동물원이 18세기 후반부터 등장했습니다. 대개는 5마리에서 10마리의 동물을 소유한 소규모 동물원이었습니다. 필이나 블록도 동물원을 가지고 있었고, 바남도 서커스의 공마 외에 코끼리, 뱀, 고래 등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라프인 가족과 술록, 멕시칸 인디언 등 인간 전시도 블록이나 바남의 쇼에 빼놓을 수 없는 상품이었습니다. 인간과 동물을 함께 해서 보여주는 것은 당시 일반적이었습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이래 유럽 세계 이외의 이국인을 고귀한 미개인으로 귀중하게 여긴 적도 있습니다. 18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 제국주의 시대의 만국 박람회에서도 동물과 동일하게 에그조틱한 민족, 예를 들어 중국인, 이누이트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시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는 하겐베크 동물원에서 피그미가 우리 속에서 침팬지와 놀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시된 이들의 대부분은 고향에 돌아가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스미소니언의 국립동물원은 1888년에 의회가 20만 달러의 예산을 세워서 워싱턴 DC 교회에 건립했습니다. 수석 박제가인 화면 속 인물 호나다가 창립을 추진했습니다. 뉴욕시의 브루클린 동물원, 샌디에고 동물원과 나란히 이곳은 미국의 3대 동물원으로 불립니다. 브루클린 동물원은 뉴욕 동물학 협회가 만든 것으로 1899년에 개관했습니다. 이곳에서도 스미소니언에서 옮겨온 호나다가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1926년에는 입장객 수가 250만 명에 달할 정도였으니까 상당한 인기였습니다. 울타리 없는 동물원은 화면 속 인물인 하겐베크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야생동물을 다루는 상인으로서 1887년에 함부르크에서 서커스를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7년에 함부르크 교회의 스테겐에서 하겐베크의 새로운 동물원이 개원했습니다. 동물을 사랑했던 하겐베크는 동물을 이해하는 것과 구조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커스에서도 하겐베크는 잔혹한 방법으로 동물들을 위협하지 않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는 새로운 울타리 없는 동물원에서 동물을 엄중한 우리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넓이와 깊이의 간격을 두고서 관람객에게 관람하도록 했습니다. 동물이 있는 쪽에는 인공으로 산이나 연못을 만들어 실제의 생태계에 가깝도록 했습니다. 스테겐의 아프리카 파노라마에는 앞쪽에 플라밍고의 무리가 있는 연못이 있고 그 뒤에는 얼룩말, 게다가 그 뒤에는 인공산이 있는데 그 기슭에 사자가 잠자고 있습니다. 이들 세 단계 블록은 깊고 넓은 해자로 분리되어 있는데 관람객 쪽에서는 거의 겹치게 보입니다. 이렇게
극장풍이면서도 자연에 가까운 전시 방법은 동물원 조성의 혁명이었습니다. 불쌍한 상태의 동물을 보는 것은 결코 유쾌하지 않지만 이 방식은 동물뿐 아니라 관람객에게도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동물원에서는 종류가 닮은 동물을 근처에 수용했는데 해자를 만든 울타리 없는 동물원에서는 예를 들어 히말라야 산악지대 동물들 등 종류보다도 장소나 환경으로 분류하는 전시가 가능해졌습니다. 울타리 없는 동물원은 생물 환경 전시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박물관에서는 기능 전시 방법과 유사합니다. 1896년까지 하겐베크는 거의 파노라마인 독일 특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울타리 없이 보여주는 방법은 넓은 토지가 필요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까지 전 세계로 보급되어 갔습니다. 하겐베크의 동물원은 연간 100만 명의 입장객이 방문했는데 이 수치는 함부르크 인구 200만에 비교해서 엄청난 수치입니다. 하겐베크의 동물원은 상업시설로서 성립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겐베크 일가의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 예외적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현대동물원은 희귀동물을 보존해서 종의 멸종을 막는 사명도 지니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동물원은 동물을 서로 교환하면서 번식을 도모하고 종의 절멸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시작한 사파리 파크처럼 동물을 생식하고 있는 현지에서 그대로 관찰하고 보존하는 방법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공공박물관의 확대와 전문박물관의 등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